이번 주부터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이 이적 명단에 김민재를 올려놓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로마노라던가 플라텐버그라던가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은 어쨌든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긴 해요.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파바르, 그리고 리카 에란데스. 센터백에서 뛸 수 있는 자원도 많고요. 리카 에란데스와 파바르는 중앙 수비수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전급 중앙 수비수가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파바르나 리카 에란데스가 이번 시즌 떠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더해서 우파메카노도 이번 시즌에 방출할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에 약간 부진해서.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갔을 때 일단 이 센터백 라인이 정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꽤나 있고요. 뭐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어떤 선수가 있든 이번 시즌 김민재가 했던 활약상은 리카 에란데스, 뭐 파바르,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이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김민재 선수가 뭐 국뽕을 제외한다고 해도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투엘 감독의 전술과 김민재의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잘 맞아 보인다는 것이 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을 때 매우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투엘 감독은 대표적으로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고 볼을 점유하는 아주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라인이 높아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에서 압도적인 강팀이기 때문에 애초에 라인을 엄청나게 심지어 김민재가 있었던 나폴리보다도 더 높게 끌어올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게 끌어올렸을 때 당연히 이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넓은 공간을 어떤 공격수가 와도 커버가 가능하다. 이게 김민재의 강점이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라인을 높였을 때 이 김민재의 공간 커버 능력이 극대화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는 우파메카노와 더리우트 이 두 명의 선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서 뛰고 있는 더리우트도 오른쪽에서 뛸 때 훨씬 더 공격 가담도 잘하고 훨씬 더 수비적인 커버 능력도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온다면 더리우트를 오른쪽에 보내고 김민재를 왼쪽 중앙 수비수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도 바이에른 뮌헨에게 매우 좋은 점 중 하나죠. 특히나 김민재가 이제는 페네르바체에서 한 시즌 그리고 나폴리에서 한 시즌 왼쪽 중앙 수비수로 뛰었던 시즌이 벌써 2시즌이 지났어요. 그래서 왼쪽 중앙 수비수로 이제 분류를 해도 될 만큼 왼쪽 중앙 수비수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 더리우트 이 두 명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마 다음 시즌에 투엘 감독은 알폰소 데이비스를 매우 직선적으로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변형 3백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높게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고 이때 알폰소 데이비스의 뒷공간을 김민재가 커버해주는 이러한 그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알폰소 데이비스를 높게 올리니까 3백을 쓰면서 왼쪽에는 알폰소 데이비스, 오른쪽에는 뭐 코망이나 사네 이런 빠른 선수들을 좌우 측면에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백이 될 때 김민재의 장점 왼쪽, 오른쪽, 가운데 다 뛸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 라는 게 일단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3백을 구성할 때 왼쪽과 오른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풀백과 센터백을 겸하는 파바르와 리카렌데스가 나갔기 때문에 이 좌우 측면에서 김민재가 편안하게 뛰어줄 수 있다는 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3백을 쓰는 과정에서 아주 큰 이점을 볼 수가 있는 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 더리우트가 볼을 전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런데 현재 구성상 더리우트가 3백을 쓸 때도 가장 뒤에서 플레이할 때가 좀 많거든요. 물론 우파메카노도 3백의 가운데에 배치될 수가 있지만 우파메카노나 더리우트 이 선수들이 김민재만큼의 뒷공간 커버력을 보여주진 못해요. 그래서 3백을 만들 때는 김민재를 최후방에 두고 더리우트를 약간 왼쪽에 빼고 오른쪽에는 우파메카노를 두면서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어쨌든 볼을 전진시키고 볼을 전개하는 능력이 뛰어난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강점을 조금 더 살려주고 사실 페네르바체나 나폴리 이 두 팀을 거치면서 사실상 김민재의 원백 같은 공격할 때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그대로 김민재가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투엘 감독도 라인을 매우 높였을 때 전방 압박을 또 강하게 가져가거든요. 이때 김민재의 장점 저돌적인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뒷공간을 커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공격수가 볼을 받을 때 김민재가 저돌적으로 올라와서
전방 압박에도 가담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비 라인을 운영하는데 김민재의 존재는 바이에른 뮌헨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투엘 감독이 3백을 쓰거나 아니면 4백을 쓸 때 센터백이나 3백에서 좌우 중앙 수비수들의 오버래핑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투엘 감독이 전술 천재, 전술적인 유연함이 가장 뛰어난 감독 이렇게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순간적인 오버래핑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러한 센터백의 전진 능력이 점점 더 축구가 현대화될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나 B클럽에서 앞선에 있는 선수들은 워낙에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상대팀 수비수들이 모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가 다 볼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센터백들도 공격 능력을 발휘해주면서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비교적 압박을 받지 않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상대 수비 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주고 이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면 다른 선수에게 공간이 생기는 이러한 형태로 공격을 진행할 때가 많거든요. 이러한 전술의 대표적인 감독이 투엘 감독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 해외 매체들이나 아니면 코치 감독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이 생겼을 때 이 김민재가 볼을 끌고 드리블 속도가 매우 빠른 선수거든요. 정말 센터백으로서는 약간 이질적일 정도로 볼을 달고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알폰소 데이비스나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수비를 끌고 움직일 때 김민재가 빠르게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을 시도한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얻을 수 있는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를 구체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를 노리는 팀들의 이름이 맨유,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첼시, 리버풀 등등 최상위 클럽에만 몰려 있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김민재가 B클럽에 알맞는 그리고 B클럽이 나아가야 되는 축구에 굉장히 적합한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뒷공간 커버를 김민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전방 압박도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너무나 잘해주는 선수고 여기 더해서 빌드업 능력이나 볼을 끌고 와서 볼을 전개하는 능력이나 심지어는 드리블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김민재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 단 2주 동안만 바이아웃이 활성화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요 2주 동안 혹은 이제 7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아마 수많은 B클럽들이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어 할 거고 거기서 이 김민재를 향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어떤 팀의 이름이 나오는지 어떤 팀으로 갈지를 우리가 즐겁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